활동 다이어그램에는 구익면이라는 게 있어요. 구익면. 구익면이라는 게 있는데, 요 구익면은 뭐냐, 여러분들 여기 밑에 있는 요 활동 다이어그램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은 회원 가입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회원 가입은 다 한 번쯤은 다 해봤기 때문에, 자, 회원 가입을 한다. 회원 가입을 하면은 이 시스템이 웹에서 약관을 보여주죠. 회원 가입하면 이런 약관에 동의해야 됩니다. 그러면 약관에 동의를 하면, 그러면 개인정보 입력 화면을 보여줘. 아이디 패스워드를 만들고, 주소 만들고, 전화번호, 기타 등등 이런 개인정보 입력 화면을 만들어주면 내가 개인정보를 입력을 해요. 그러면 개인정보 입력해서 확인 버튼을 누르면 입력한 개인정보를 전체적으로 보여줘요. 내가 확인을 하면은 오케이, 회원 가입이 되었습니다 하면서 끝나요. 끝나죠? 그러면 이럴 때 여기 있는 활동 다이어그램을 보면, 지금 제가 회원 가입을 하고 버튼을 누르면 요 웹은 약관을 보여주고, 나는 동의를 하면 개인정보 입력하면 보여주고, 내가 입력하면 입력한 개인정보를 보여주고, 내가 확인 버튼을 누르면 회원 가입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그림에서 내가 하는 활동은 뭐고, 내가 하는 활동이 뭐고, 요 시스템, 요 웹이 한 활동은 뭐냐, 이건 알 수가 없죠. 내가 읽어봐요. 회원가입은 내가 누르는 거고, 야는 시스템이 보여주고, 야는 내가 하는 거고, 야는 시스템이 보여주고, 개인정보 입력한다, 이건 내가 하는 거고, 입력된 개인정보 보여준다 하면 이 시스템이 하는 거고, 이건 내가 하는 거고, 이렇게 되죠. 이걸로 구분을 줘야 되잖아요. 이거를 요렇게 구익면을 이용해서, 이제 요 사각형 이렇게 구익면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두 개의 직사각형이죠. 이용해서 야는 고객, 야는 시스템. 자, 고객부터 시작합니다. 회원가입 버튼을 누른다. 회원가입한다. 요 시스템으로 가요. 시스템이 약관을 보여준다. 그러면 요게 내가 하는 거죠. 이제 약관에 동의한다. 동의하면 다시 시스템이 하는 일이 뭐예요? 개인정보 입력 화면을 보여준다. 그럼 내가 입력하는 거죠. 내가 개인정보 입력을 한다. 다시 입력한 개인정보를 보여준다. 그럼 내가 입력한 정보를 확인한다. 회원가입 끝. 이건 뭐냐? 구익면을 이용해서 보면 고객이 내가 하는 활동은 무엇인지를 쉽게 알 수 있어요. 요 시스템이, 요 웹이 하는 일들은, 활동은 무엇이냐 쉽게 알 수 있죠. 그래서 구익면을 이용해서 그린다는 거는 각 활동 상태의 주체를 나타내고 두 개 이상의 직사각형 표시해서 이름을 그려준다, 써준다. 그죠? 그래서 활동 다이어그램을 그릴 때 그 객체들이 어떠한 활동을 하는지를 알고 싶을 때, 또는 구익면을 이용하면 객체가 어떤 A라는 객체, B라는 객체가 있죠. C라는 객체, 이 각각의 객체들이 어떠한 활동을 하는지를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도 고객이 하는 활동은 회원가입 버튼 누르고 약관 동의, 개인정보 입력, 입력정보 확인, 이게 고객이 하는 거고, 이 시스템 웹이 하는 거는 약관 보여주기, 개인정보 입력 화면 보여주기, 입력한 개인정보를 보여주기. 이게 보여준다는 건 뭐냐면, 약관을 보여주고 입력하면 사실 이게 여러분들 필수 입력 항목이 있잖아요. 이게 잘못하면은 다시 입력하라고 하잖아요. 필수 항목을 전화번호를 빼먹었다 그러면 전화번호를 다시 입력하세요,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다 입력이 됐으면 거기에 이제 입력 화면을 보여주고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고 입력 정보 확인하는 순간에 회원 가입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익면을 이용하면
다시 말하면 구익면을 이용하면 객체가 어떠한 활동들을 하는지를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활동 다이어그램을 그릴 때는 구익면을 이용해서 그리면 굉장히 이해하기가 편합니다. 다음은 활동 다이어그램의 용도.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에서 유스케이스는 우리가 사용자와 시스템 간의 활동이라고 그랬어요. 사용자 관점에서 시스템을 어떻게 활용하냐. 그와 같은 프로세스를 표현하는 것이 활동 다이어그램이에요. 그 안에 있는 내부. 예를 들어서 계좌이체다. 계좌이체에 대한 안에서의 프로세스를 활동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스케이스 내부에 대한 구체적인 흐름을 나타내기 사용한다. 예를 들어서 내가 사칙연산 버튼을 눌렀을 때 사칙연산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 사칙연산 이루어지는 것을 활동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됩니다. 그래서 순차 다이어그램이나 통신 다이어그램에 나타나기 어려운 상황, 그 안에 멤버 함수나 뭐 그 안에 있는 실제 돌아가는 소스 코드가 돌아가는 거겠죠. 그러한 것들을 나타낼 때 해주는 거. 그래서 이거는 활동 다이어그램 업무 흐름을 분석하거나 화면 흐름을 표현할 때 유용하다. 화면 흐름. 그래서 우리가 업무 흐름과 화면 흐름으로 이거를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럼 볼까요? 홈쇼핑 채널을 선택하고 채널이 없으면 끝나고 채널을 선택하면 상품 목록이 나오죠. 이게 없어도 되는데 바로 여기 바로 가도 돼요. 홈쇼핑 채널을 선택 안 하면 종료가 되잖아요. 이거는 있으나 마나잖아요. 그죠? 홈쇼핑 채널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죠? 채널을 선택을 했어. yes. 상품 목록이 나타나. 상품 목록이 나타나서 그거를 결제 화면에 결제를 하고 구매를 한다. 이거를 화면으로 나타내면 채널 선택 화면이 나타나. 홈쇼핑 yes. 상품 목록 화면이 나타나고 상품 결정 화면이 나타나고 결제 화면을 보여주고 구매 완료 화면이 보여준다. 화면 단위로 보여주면 이게 쉽게 어떠한 활동들을 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홈쇼핑 화면 흐름을 표현하고 야는 왼쪽에 있는 거는 홈쇼핑 업무 흐름 분석을 통해서 활동 다이어그램을 그리고 화면 흐름을 통해서 활동 다이어그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활동 다이어그램을 업무 흐름 또는 화면 흐름으로 모델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한 가지 좀 복잡한 거지만 간단한 건데 좀 복잡하게 만들어놨어요. 뭐냐면 계좌이체. 유스케이스 명세서에 보면 계좌이체가 있어요. 그래서 사용자는 타인에게 계좌이체를 한다. 그래서 통장이나 카드를 ATM기에 삽입한다. 정상 흐름은 없어요. 정상 흐름. 고객이 계좌이체 선택하고 그럼 이 화면은 시스템은 비밀번호, ATM기는 비밀번호 입력을 요구하죠. 그러면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E1이라고 했어요. E1. E1은 뭐냐면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비밀번호가 틀립니다. 총 몇 회 틀렸습니다. 3회 이상의 경우에 거래가 종료됩니다. 그죠? 그래서 다시 계좌번호 입력을 받는 거죠. 그죠? 그래서 3회 이상 틀릴 경우에 거래가 종료된다. 이런 E1이라는 선택 흐름이 있고 비밀번호 입력해. 그러면 시스템이 이체할 은행과 계좌번호 입력을 요구하고 그러면 은행과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입력된 값이 유효한지 확인한다. E2라고 되어 있죠? 이 뒤에 가시면 계좌번호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계좌번호가 없습니다. 라는 오류 메시지를 나타나고 다시 계좌번호 입력을 받는 거죠. 그 다음에 다 넣었어. 입력을 했어. 시스템이 이체할 은행, 계좌번호, 상대방 이름을 또 금액도 표현하고 상대방 이름을 표시를 해. 100만원을 홍길동이라는 사람에게 이러한 계좌로 무슨 은행에 이러한 계좌로 이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입력한 값을 확인했는데 E3로 있죠. E3 고객이 정정이나 취소를 누를 경우 정정하면 내가
100만 원 붙일 거를 50만 원, 100만 원인데 뿌르고 200만 원을 했다. 그러면 다시 100만 원 정정을 해서 다시 수정을 하는 거죠. 또는 취소를 누르면 바로 초기 화면으로 넘어가죠. 이렇게 하고 이체 완료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그죠? 그래서 유스 케이스 종료. 유스 케이스는 어떤 경우에 종료돼? 3, 4, 6, 8번. 3번일 경우에 비밀번호 입력한다. 입력할 때 취소할 경우에. 또는 4번, 8번. 4번 계좌번호 입력을 요구할 때 또 취소할 때. 6번 유효한지 확인할 때. 뭐 이것도 3회 이상 틀릴 경우. 이러한 경우에 종료가 되고, 그 다음에 사후 조건 이체 완료 메시지가 나오면 ATM은 통장에 계좌 이체 결과를 입력한다. 통장에 있는 카드를 배출하고 초기 화면으로 돌아간다. 은행 데이터베이스에 그러한 결과 정보를 보낸다. 이와 같은 명세서를 가지고 활동 다이어그램을 그려봅시다. 그러면 카드나 통장을 삽입한다. 이 카드나 통장이 맞는지 유효성 검사를 하고 화면에서 계좌 이체 선택. 통장이나 유효성 확인 실패했을 때 오류 메시지를 출력하고 카드와 통장을 배출한 후에 초기 화면으로 돌아간다. 여러분들 은행에서 이런 일 많이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카드나 통장을 삽입하고 유효성 확인, 에러 메시지 출력 틀렸으면 끝나죠. 여기서는 원래는 끝나는 거예요. 에러 메시지 출력하고 끝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쓸 수가 있다. 그러면은 내가 화면에서 계좌 이체 선택하는 거. 카드나 통장을 삽입하고 계좌 이체를 선택하는 모델링을 했어요. 다음은 종료 조건. 비밀번호가 3회 이상 틀렸을 때, 비밀번호 입력 화면에서 취소 버튼 눌렀을 때, 계좌번호 입력 화면에서 취소 버튼 눌렀을 때, 이체할 은행 계좌번호 이름 확인하는 화면에서 취소 버튼을 눌렀을 때 종료가 되고, 사후 조건. 끝났으면 통장에 계좌 이체 결과를 입력하고 카드를 배출하고 초기 화면으로 돌아가면서 데이터베이스에 결과를 보낸다. 통장에 기록하고 카드 통장 또는 카드를 배출하고 결과 정보를 전송한다. 또는 거래 취소. 취소 버튼을 눌렀을 때 거래 취소, 결과 정보 전송 하면서 종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비밀번호 불일치 시 비밀번호를 입력했는데 비밀번호 입력 확인 틀렸다. 비밀번호 틀린 횟수를 확인. 첫 번째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거래 취소가 아니라 다시 가죠. 비밀번호 입력 확인 또 틀렸어요. 두 번째 또 갑니다. 비밀번호 입력 또 틀렸어요. 세 번째 가면은 거래 취소가 해서 끝나죠. 그렇지 않으면 맞았다. 맞으면은 넘어가는 거죠. 이게 비밀번호 불일치 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계좌번호가 잘못됐을 때, 내가 입금하려고 하는데 계좌번호를 입력했는데 유효성 검사에서 오케이 하면은 되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계좌번호 입력하세요. 이런 경우 나오죠. 이러한 부분 지금 활동 다이어그램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전체 완성된 다이어그램을 보도록 합시다. 카드나 통장을 삽입하고 카드나 통장의 유효성을 확인하고, 틀렸다. 카드나 통장을 사용할 수 없어. 에러 메시지 출력하고 끝나는 거죠. 끝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계좌 이체 선택하고 비밀번호 입력. 비밀번호 입력 있는데 확인. 틀린 횟수 첫 번째 다시 가서 입력 틀렸어. 두 번째로 갑니다. 가서 다시 입력 틀렸어. 세 번째면 취소, 거래 취소되고 끝나는데, 두 번째 가서 비밀번호가 맞았어요. 맞았으면 은행 입력, 계좌번호 입력, 유효성 검사 맞냐 틀리냐. 그래서 틀렸다. 계좌번호 틀렸다 하면 다시 가겠죠. 그래서 맞다. 계좌번호, 은행, 이름, 은행. 물론 여기 금액도 있으면 되겠죠. 금액도. 그래가지고 요게 맞다. 확인하면 되는 거죠. 자, 제가 요거를 계좌 이체에 대해서 활동 다이어그램을 그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활동 다이어그램을 가지고 한번 구획면을 이용해서 한번 그려보세요. 구획면을 이용해서 요 ATM기하고 사용자하고 구획면을 이용해서 한번 그려보시면 더 이해하기 쉬운 다이어그램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ATM기에 대한 활동 다이어그램을 모델링 해 봤습니다.